임대인의 승인하에 목적물을 개축하더라도 반환 전에 임차인이 줄고 원상회복키로 한다고 약정. 원상회복키로 한다. 이것은요, 맨 끝에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알겠죠? 따라서요, 유치권 X죠. 그래서 이것은 비용을 포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원상복구한다는 것은. 2번요, 임대차 계약 당시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죠. 그래서 건물 기타 지상시설 일체를 포기, 이것을 우리 지상물 매수청권을 포기죠. 그러면 지상물 매수청권은 무슨 규정이다? 강행규정이죠. 강행규정, 알겠죠? 그것은 특별한 사항이면 효력이 없다, 무효이다. 3번은요,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죠. 증액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에 뭘 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임대인이 재판상 청구한 차임 증액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 그렇게 되어 있죠. 차임 증액 청구 앞에 뭐라 나왔죠? 증액이죠. 증액. 청구 앞에 증액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 형성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형성권이요. 그래서 증액의 효력은 판결 확정 시에 발생한다. 틀렸어요. 청구 시. 왜냐면 형성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의사를 표시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서 판결 확정 시가 아니고 청구 시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냐면 4번은요.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도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임대인이 부담 수선 의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리는 특약 동그라미요. 소규모 수선 이렇게. 소규모 수선 이렇게요. 5번은요. 임대차 계약의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였더라도 이렇게 됐죠? 점유하였더라도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아니하여 줄고 여기 보면 종료 후 임차인이 정당한 원인에 기하여 줄고 그것을 동시행 뭐라고 한다? 항변권이라고 하죠. 항변권. 그래서 항변권이나 유치권이 있으면 적법이죠. 하지만 무엇은 반환한다? 사용 이익은 반환하는데 여기는 지금 뭐라 나왔죠? 실질적 이득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실질적 이익이 없다. 그래서 반환한다 안 한다? 반환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74번은요. 임대인,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됐죠. 1번 통상의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임대차. 우리 아까 전번의 문제에서는 뭐죠? 그 모텔이죠, 모텔. 숙박계약. 숙박계약에서는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 통상 임대차는 없다. 이렇게. 2번 필요비와 유익비를 지출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그러려면 유익비는 빼야 돼. 유익비 동그라미 종료 플러스 반환 후 6개월. 유익비는 종료 플러스 반환 후 6개월이고 필요비는 지출 즉시 청구할 수도 있고 반환 후 6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기는 즉시란 말이 돼 있으니까 필요비는 해당하는데 뭐는 안 된다? 유익비는 안 된다. 2번 틀렸죠? 3번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 재판상 재판에서 행사할 수 있고. 4번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차권이 임대인의 해지 통고에 의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 이퀄 갱신 X죠. 갱신을 안 해준다 이 말이죠.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즉시로 인정이 되죠. 즉시. 알겠죠? 임대인이 우리가 지상물 매수는 언제 하죠? 지상물은 임차인이 갱신을 청구했는데 갱신해주지 않거나 임대인이 해지 통고한 경우 이런 말이잖아요. 5번은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지상물 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뭐다? 소멸 당시 임대인이다. 거기다가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이 말이죠. 그럼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임차권이 대항력이 있는 경우 토지 양수인에게 청구 가능. 토지 양수인에게 청구 가능 이렇게. 그럼 이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었었던 건 75번은요. 75번은 언제냐면 A에서 명의로 보존받게 된 X주택을 임차한 갑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을은 입주를 마치고 2005년 1월 10일 전입신고를 마쳤다. 그 후 갑은
2015년, 2005년 12월 11일 줄고 2005년 12월 10일 엑스유택을 분양받아가지고 언제 등기했냐? 2006년 3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 줄고 그래서 갑은 동그라미하고 2006년 3월 20일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A 회사 명의로 된 것을 갑이 임차를 받아가지고 을한테 전대차를 줬죠. 그래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다시 분양을 받았죠. 이런 분양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여기 봐봐. 이런 말이죠. 이게 지금 A 거죠? A 건데 지금 을이요 임차인이죠? 임차인 이거 여기요 갑이 임차인이죠? 갑이 임차인이죠? 을이 전차인이죠? 전차인 여기 들어서 전입신고하죠? 그러면 전입신고를 누구의 전입신고를 봐준다? 임차인의 전입신고죠?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분양을 받죠. 분양. 갑이 분양을 받아서 등기를 하죠. 언제요? 2006년 3월 20일. 2006년 3월 20날이죠? 3월 20일이죠? 이렇게 분양을 받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임차인이 아니고 뭐가 된다? 임대인이 되죠? 여기서 을은 이제 전차인이 아니고 뭐가 된다? 임차인이 되죠? 그럼 언제 이 사람이 대항력을 취득하냐? 이 사람이 분양을 받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동시에, 이렇게, 동시에. 알죠? 동시에. 그래서 2006년 3월 20일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동시에, 즉시. 그래서 몇 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인 것이에요. 알겠죠? 동시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요. 다시 이 갑이요. 또 예를 들어서 뭐 병이나 정인한테 이렇게 근장을 설정하죠. 근저당. 그럼 근장을 설정하면 누구의 권리가 더 우선하냐? 이게 문제죠? 누가 더 우선한다? 이 임차인의 권리가 더 우선한다. 왜요? 우리가 이건 갑구고 이것은 뭐죠? 을구죠. 갑하고 을구는 어떻게 한다? 접수번호를 하죠. 접수번호. 누구의 권리가 더 빠르다? 여기의 권리가 더 빠르죠. 갑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더 빠르니까 당연히 을도 빠르죠. 동시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 근장이죠? 근장이면 여기가 더 빠르다. 임차인이. 알겠죠? 그래서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가 언제냐? 이걸 지금 물어봤죠. 대항력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다? 동시에. 그런데 만약에 같은 날 병에게 저당권을 해줘도 임차권이 훨씬 더 빠르다. 접수번호가 더 빠르니까. 소유권 등기하고 저당권 등기했으니까. 알겠죠? 2번. 실시효과 상가죠? 주택임차인과 달리 상가 건물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상가도 있다. 2번.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가 임대차는 몇 년이다? 1년. 정답이죠? 3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의 취득 요건이고 전송 요건이다. 전송 요건 줄 것이고 뭐죠? 어디까지요? 어디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이렇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있어야 되죠? 자, 4번은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몇 년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 3년이 아니고 몇 년? 5년. 그렇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된다. 실시효과 정답은 2번. 7번은요. 을은 갑으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 줄 것이고 6천만 원을 차용, 그것을 우리는 소비대차라고 얘기하죠. 자기 소유 X토지의 담보가등기를 설정해준 후 담보가등기 X토지의 담보가등기를 설정했죠. 가등기담보죠. 다시 병으로부터 4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저당권을 해줬죠. 됐죠? 그러니까 1번이 담보가등기고 2번이 저당권이죠. 그럼 저당권이 뭐다? 후순위 권리자죠. 1번 변제기에 을이 변제하지 않으면 갑은 X토지에서 뭘 할 수 있다? 경매할 수도 있고요. 귀속 청산할 수도 있죠. 2번은요. 변제기에 을이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병은 저당권자죠. 저당권자도 경매할 수 있다. 3번은요. 변제기에 을이 변제하지 않으면 갑은 가등기담보죠. X토지에서 줄과 청산 절차 없이도 절도로 안 되죠. 무슨 규정? 강행규정. 청산 절차 없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 3번 틀렸죠. 강행규정. 가등기담보에서 청산 절차는 강행규정. 이렇게. 4번 을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죠. 갑은 자기 채권을 병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갑은 경매를 신청 줄고 경매를 신청.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본다.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본다. 이렇게. 5번은요. 을의 다른 채권자가 X토지에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되죠. 그래서 을의 다른 채권자가
X 토지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이 되죠. 갑의 가 등기 담보권을 소멸한다 줄고 말소 기준 권리 이렇게 말소 기준 권리. 정답 3번. 78번은요.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 중 줄고 구분 소유권의 목적. 그것은 전유 부분이다. 1번 틀렸죠? 2번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의 공유이다. 맞죠? 그래서 분할 청구 안 돼.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거 두 가지. 전번요 18회 때 19회 때 문제에서 했죠? 공유인데 분할이 안 되는 거 두 가지겠어. 뭐? 경계표 담 국어. 경계표 담 국어. 그 다음에 공용 부분 두 가지 안 된다고. 3번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별은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 대장에 구분 건물로 등록된 시점을 기준한다. 줄고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의 구분은 건축물 대장에 등록된 시점을 기준. 알겠죠? 등록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만약에 그러면요, 건축물 대장에는 먼저 노인정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노인들이 아무도 안 나와. 노인, 우리가 뭐 보니까요, 어디 가서 보니까 노인 축제라고 써있더라고요. 내 생각에 아무도 안 갔을 것 같은데 기분 나빠가지고. 알았죠? 알았죠? 그래서 아무도 노인정이니까 아무도 안 가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시 분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분양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아무리 분양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도 무조건 공용 부분이에요. 만약에 전유 부분으로 주려면 15조에 보면 공용 부분 변경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돼? 4분의 3 동의를 받아서 전유 부분으로 바꿔가지고 분양을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음에 4번 공용 부분은 성질 및 구조상 당연한 공용 부분 줄고 당연한 공용 부분 등기 X. 그건 등기하지 않아. 뭐죠?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 규약에 의한 공용 부분 표제부 등기. 표제부를 두죠. 규약은. 규약 공용 부분은 표제부만 둬. 갑구, 울고 두면 큰일이죠. 갑구 뒀다 어떤 놈이 팔아먹고 울고 뒀다 어떤 놈이 저당 설정하죠.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알겠죠? 노인정, 수의실, 알겠죠? 경비실 이런 데 절대로 뭐죠? 갑구가 울고하고 없다. 표제부만 둔다. 그래서 4번 틀렸죠? 모두 그랬으니까. 5번 전유 부분이 양도된 경우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누구다? 현재 구분 소유자. 현재 구분 소유자다. 그래서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는 현재 구분 소유자. 이렇게. 그래서 5번 틀렸죠? 79. 2006년 한 X토지 경매 절차에서 갑이 실질적으로 갑이 실질적으로 매각되면 그걸 뭐라냐? 갑을 뭐라냐? 갑을 신탁자라고 얘기해. 매수자금은 묻어가지만 친구인 을의 이름으로 을수탁자라고 그래. 매각받기로 하고 명의상 약정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 을은 대금을 안 나보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 동그라미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이것은 뭐냐?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얘기해요. 계약 명의 신탁. 1번 갑과 을의 명의상은 무효. 2번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을이다. 3번 갑이 X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는 계약. 우리는 모르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니까 을의 것인데 갑이 계약을 했죠. 갑이 계약. 갑이 등기한다 그러면 안 되죠. 계약은 할 수 있다. 유효. 4번 갑의 지시. 그건 안 된다고 했죠.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우리가 명의시장에서 계약 명의시장에서는 을이 완전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이 을한테 어쩌고 저쩌고 다 무효. 그런데 을이 갑에게 스스로 주는 건 유효 무효? 유효. 갑이 을한테 어쩌고 저쩌고 안 돼. 왜? 을이 소유자니까. 그러니까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을이 X 토지를 매각한 후 그 처분 대금을 갑에게 반환하기로 한 것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5번 을이 X 토지를 정에게 처분하죠. 정은 뭘 불문하고? 선, 악을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 4번 옆에다 써. 옆줄 긋고 4번에다가 을이 스스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을이 스스로 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대물 변제로서 유효. 대물 변제로서 유효. 정답 몇 번? 4번이다. 80번 실명법이죠. 자, 1번 사실혼관계 무조건 무효. 2번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혼인. 바로 밑에 법률상 배우자가 되죠. 그러면 그 명의상은 언제부터 유효냐?
뭐죠? 법률상 혼인신고한 때부터죠. 명상약정, 약정시의 소급 아니에요. 혼인신고 시부터. 혼인신고 시부터. 그때부터 유효. 2번 틀렸죠? 3번. 명의신탁자는 무효인 명상약정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런 봐. 무효. 명의상이 무효죠? 무효는 해지를 못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무효는 해지 못한다고. 봐봐. 좀 봐봐. 여러분 봐봐. 여기 보고 있어요? 2월 1일, 3월 1일이죠? 봐. 해지는 뭐냐? 해지는 우리가요 지금 월세를 사고 있어. 월세 이게 5월 1이라 그래. 이 사람이 월세를 살고 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우리 집에 월세를 사고 있는데 월세를 안 내네. 2월달 안 내고 3월달 안 내고 4월달은 5월달 안 내죠? 그럼 열받아서 너 나가라 해야죠? 나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늘부터 나가라 해야지. 이걸 해지라고 그래. 해지는 장래무효예요. 장래무효. 그러면 지금부터 나가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안 낸 거 2월달 안 내고 3월달 안 내고 4월달 안 내고 5월달 안 내고 몇 개월이야 그러면? 3월달, 4월달, 5월달 3개월 안 냈죠? 3개월 안 냈죠? 그러면 3개월 안 내면 100만 원씩면 300만 원. 300만 원 내고 나가야 돼? 안 내고 나가야 돼?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동안은 유효다 이 말이죠. 유효. 만약에 무효면 돈 안 내도 되죠. 유효니까 돈 내고 나가. 그럼 월세 안 내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가라 간다 아니면은 다리몽둥이를 불러온다. 다리몽둥이를 부러뜨리잖아요. 알겠죠? 어떻게 그걸 왜 그래요? 돈 내고 나가라 이 말이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요 여기까지는 유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해지는 유효인 것을 장래를 향해서 무효로 만든 게 해지예요. 그런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다? 처음부터 소급해서 당연히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지는 무효인 것을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약정이 무효죠? 그러면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2번이나 났다고. 무효는 해지를 못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했죠?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기 청구할 수 없다. 너무너무 중요해. 작년 우리 시험에 났잖아요. 이게 작년 문제잖아. 기출문제. 알겠죠? 4번. 명상약정 그 자체는 명상약정 줄고 사입 103조 위반이 아니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불법서 746조 불법 원인 급여 X 746조 불법 원인 급여 X 다 끝나가니까 힘 한번 내봐. 불법 원인 급여 X 옆줄 긋고. 그래서 여러분요 명상약정은 무효니까 말소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수탁자포로 등기하죠? 무효니까 말소 청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해지하고 이전 등기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5번 갑과 을이 명상약정을 하고 을이 직접 매수인으로서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계약명시상이지 뭐예요. 방금 지금 79번에서 봤잖아요. 을이 직접 한다고 을이 계약명시상. 그런데 선의의 병이 누구죠? 매도인.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죠? 그러면 여기서 매수한 경우 옆줄 긋고 을이 소유자야. 그런데요, 갑은 을에게요,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왜요? 명상약정이 무효죠? 무효니까 해지 못하죠? 뭐를 달라고 한다?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옆줄 긋고 유치권 X.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매수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 그런데 안 주면 유치권 X 이렇게. 여기까지 여러분요 하고, 여러분요 이따 야간반 있죠? 야간반이 17회를 하면요 꼭 10년분이 돼요. 알죠? 10회분이 돼가지고 더 이상 기출문제는 의미가 없어 보여요. 10년치만 되죠. 그래서 야간반에 17회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요 다 하는 것 같아요. 10년분이요. 그래서 야간반에서 우리가요 전번에 20회 때 앞에 걸 강의를 못한 게 있거든요. 20회요. 왜냐면 1시간이 뻥 나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야간반에요 17회 해설하고 앞에 보면 1번부터 15번까지인가 또 해설도 되게 또 많이 했어요. 또요. 그래서 그 부분을요 10개만 할 건데 그걸 뭐 이렇게 많이 했나 봐요. 뻥 날 건데요. 그래서 뭐냐면 그 15문제를 해설하고요. 이런 거 보고 그다음 내일 있죠. 내일 괜찮아. 은지 씨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일 있죠. 내일은 어떻게 하냐면 내일은 목요일인데 내일은 여러분요 그냥 그 세법이기 때문에요 자습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있죠. 토요일 날이요. 왜냐면 하나 더 하면 좋은데 해도 큰 의미는 없어 보여요. 17회까지 우리가 저녁이에요.
안 한 줄 알았더니 저녁에 또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17회요. 그래서 저녁에 17회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딱 10년분이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17회부터 26회까지 다 했으니까요. 17회가 되니까요. 저녁에 하고 내일은 여러분요, 오후에는 쉬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있죠, 토요일. 제가 좀 이따 국악선생님하고 얘기할 거예요. 2주간요, 모의고사 한 2회 정도 여러분 혹시 보실 분, 알겠죠? 꼭 부담 갖지 마시고. 그래서 토요일이니까요, 공부 안 되고 그러니까 와서 한번 풀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하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2회분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있죠, 다음 주. 다음 주는요, 다음 주 있죠. 다음 주는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토요일하고 3주 해가지고요. 우리가 채권법은 공부 강의했죠. 채권법 이런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가지고 제가 강의 노트를 가지고 지금 다른 데 박물관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요. 근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강의 노트가 온 동네가 다 쓰여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막 이렇게 유학책 같은 거 보려면 힘들 수 있어도 강의 노트에 쓸만한 거 웬만큼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강의하면서 쓸 때는 몰랐는데 거기서 이제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하고 있죠. 이론 문제가 아니고 문제도 이제 어느 정도 문제는 대한민국에서요 사법고시보다 더 많이 문제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요. 알겠죠? 더 이상 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중학교 중요해서 이론을 조금 이론을 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혹시 이론이 좀 안 되신 분들 있죠. 공부가 만약에 1차를 같이 하신 분들은 들어오지 않으셔도 돼요. 무슨 알겠죠? 근데 1차만 집중을 하신 분들은 이론을 조금 하는 것이 지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한 2주 정도를요, 이론을 돌리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죠? 그래서 채권 한번 했기 때문에요, 민청하고 물권을요, 민청 물권을 정리하고 채권 특별법 있죠? 특별법의 중요한 것들은 좀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안에요, 민법을 한번 끝내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3시간, 그다음에 3시간 하면 아마요, 이론을 설명하면 민청하고 물권하고 그다음에 특별법이 다 끝날 것 같아요. 채권법 여러분 한번 했으니까 채권법 녹화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양심 있어 그거 한번 꼭 들어보세요. 알겠죠? 그 안에서 이런 문제가 다 나오니까 3시간에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민청하고 물권하고요 특별법을 다음 주에 하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고합선생님 강의를 한번 고합선생님 강의를 엄청 잘하니까요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해가지고 민법이 하면 민법 혼자 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합선생님하고 내년에요 등기하면서 법조문 있죠, 법조문 강의를 초기에 고합선생님한테 맡길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고합선생님이 다른 데서 강의를 하는데 동영상이 올라가 있지 않아요, 민법이요. 그래서 고합선생님 동영상도 민법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사이트에 올려놓고요. 해가지고 당신이 어디서 강의하냐 물어보면 어디서 강의한다고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공식법 선생님인데 어디서 강의하지 이렇게. 근데 그 선생님은 주택관리사하고 행정사 같은 건 민법 총칙 강의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녹화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민법에 대해서 해박하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말 들었죠? 고시 공부를 죽기 전까지 했다고. 안 들었어요? 아, 여기 아직 안 했어? 다른 데는 잘하는데 왜 쪽팔려서 안 했나? 그래서 죽기 전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토요일날 여러분요, 한번 보시고, 내일은 너무 문제 막 풀고 오니까 또 세법 하는데 또 오시라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건데요, 이론을 정리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다음 주, 2주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오늘 강의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